네, 반갑습니다.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네, 부모님께 또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또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종목 진단 바로 갑니다. 무너지는 사료주, 식품주. 골치가 좀 아프겠죠? 한일사료와 고려산업 그리고 샘표 진단해 드릴 거고요. 여행주, LCC 관련주들, 저가항공이죠. 이제 이쪽 관련해서 고민들 많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행주 요즘 왜 이래요? 왜 계속 떨어져요? 끝났나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진에어, 파라다이스, 하나투어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사료주 먼저 보도록 하죠. 한일사료. 매도 의견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 매도를 안 하셨다. 이렇다라면 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은 일단 저 위쪽에서는 매도 포인트가 일단 나왔어요. 왜냐면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 그 이후에 이제 추세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는요. 그냥 매도 치시면 거의 정답이에요. 그 중에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정답이고 3개 정도는 그냥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개 때문에 7개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팔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파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조정을 받고 내려온 모습인데 지금 내려가는 강도로 봐서는 반등이 여기서 나가줘야지 살아날 수 있겠는데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작용하겠죠. 그리고 사료 테마가 계속적으로 영원할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 러시아 쪽 이야기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다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000원, 1,000원대에서 벌써 15,000원대까지 올라가서 거의 7배, 8배 정도 상승한 종목인데, 이 정도면 주가에 이미 다 반영했죠. 러시아가 아니라 우주전쟁이 일어나서, 곡물이 싹 말라 죽어도 이 정도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하락 각도로 본다라면은요, 데드크로스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데드크로스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음번 지지라인대가 4,600~700원대. 그럼 거기까지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00~700원대는 그래도 지지라인대가 제법 두꺼운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주가는 늘어집니다. 아래쪽 5,000원대까지 늘어지면서 이제 저점 라인대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한다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이제 월요일날 내일 바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만 더 떨어진다 그러면 밑에까지 가는구나 데드크로스 나오는구나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지겠구나 이 생각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저점을 완전히 갭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별 수 없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근접하는 위치에서 소폭이라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신규 접근은 그다지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보려고 우리가 신규 접근 들어가는 것은 좋은 매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손쓸 수 없이 막 내려갔다. 나는 그냥 안 팔을란다. 이런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4,600원대, 요런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갈 수 있고요. 이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로 다시 전환될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조금 길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그 시점에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지금 말고요. 이게 데드크로스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올라서면서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료주들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것만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고려산업 볼까요? 네, 고려산업,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월달 매수 시점 대비해서 이미 3배 정도 올라간 모습인데, 이 뒤늦게 올라온 후발주자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조정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도 의견 드렸죠? 여기서 이제 매도를 딱 들어가시면 정확한 건데, 자, 아무튼 지금까지 안 팔았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주말에 양봉이 나왔네. 양봉이 나왔다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을 떨어지면서 이평선이 데드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거는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옆으로 서주거나 좀 살짝 올라서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5일 이평선은 위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1선과의 어떤 간격이 좁혀지게 하겠습니다만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즉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그게 나은 전략이고요. 만약에 또 떨어졌다. 6,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온다라면 요거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현재 시점에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인데 음봉으로 6,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그럼 이건 데드크로스는 시간 문제예요. 데드크로스 시간 문제면 데드크로스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번 지지선 때까지 4,600~700원대까지 밀린다는 이야기고 거기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반등 나오거나 횡보하거나 뭐 유지만 된다 그러면 보유 관점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떨어졌어. 근데 그 가격이 6,000원대 아래야. 이렇게 된다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사료주들은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들을 놓친 거예요. 놓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고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하게 된다면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사료주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신규 접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품주 한번 볼까요? 샘표 볼게요. 샘표 식품주들도 같이 올라섰죠. 왜냐면 사료 가격이 올랐어. 그러니까 식품주도 올라가는 거고 또 육가공 관련해서 뭐 하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섰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내려왔어요. 왜냐면 사료 관련주들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곡물 가격이 떨어지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도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전형적인 매도 사인이 나왔었네요. 자, 일단은 양봉이 빵빵 치고 올라간 다음에 양봉 잡아먹는 음봉 나타났죠. 이것이 뭐예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 그 다음에 장대 음봉과 거래량 터지면 뭐라고요? 이거는 그냥 빼박 매도입니다. 그냥 뭐 생각할 게 없어.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나왔다. 또는 뭐 이렇게 쭉 밀려버렸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매도죠. 그래서 항상 이런 변수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고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또 고려산업과 얘기가 다르잖아요. 음봉 나타났죠? 자, 지금 이거 5일선과 이격이 조금 있습니다만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데드크로스 심각 문제입니다. 사료주, 식품주 다 비슷한 모습이네요. 이거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음번 지지라인 때 5만원대예요. 자, 5만원까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데드 나오고 나서 떨어졌다라면 지지점 잡고도 한참 걸려서 골든크로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라서 요 기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로스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더 떨어진다라면 신규 뭐 이렇게 뭐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매도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샀더니 더 올라갔어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니가 사지 말라 했더니 그래서 안 샀더만 다음 날부터 상한가야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7대 3입니다. 3에 대한 이 30%의 확률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소중한 돈들을 다 사지로 내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70%에게 항상 확률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70%의 확률로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신규 접근 하시는 게 안 좋다는 것이 이제 70%의 확률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먹을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뭐 30%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33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사료주나 식품주나 또는 뭐 하림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얘네들은 다음번 지지선까지 직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행주도 한번 볼까요? 말 많았어요. 여행주 왜 떨어져요? 이제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일본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외국인들의 어떤 입국 제한을 해제하겠다 등등부터 해가지고요. 뭐 전 세계 각국으로 뭐 그런 부분도 괜찮아지고 있고 또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특수 기대감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성수기 진입이 또 되고 있기도 하죠. 또 해외 여행 가겠다. 격리 풀렸으니까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 많이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두르시거나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항공주 먼저 볼 건데 진에어 보시면은요.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안 밀렸어요. 왜 빠지나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어디가 빠졌나 생각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빠진 데 없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봐서도요. 추세가 우상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벗어난 모습은 있어요. 이건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다 밀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밀렸다 보시면 되겠지.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나오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 상승이라는 것이 계속
우상향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고요. 다시 반등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 진해뿐만 아니라 뭐 티웨이도 있고 제주항공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그냥 특히 저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의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저가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요 왜 안 가요? 끝났나요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고 또 지금부터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실적은 3분기나 되어야지 반영이 됩니다. 자 2분기 때 장사한 거를 지금부터 알 수 있나요? 아직 2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5월 초잖아요. 6월 끝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중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어야지만이 2분기 때 좋아졌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 때 실적 잘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근데 조금 애매해요. 조금 이제 올라서야 되겠죠. 뭐 한 19,000원이나 20,000원까지 올라서면 신규 접근 하셔도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카지노죠. 네, 카지노인데 외국인 카지노예요. 외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뚫려야지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공략하셔도 되지만 기간을 길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 입국자가 많아지고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지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시기가 언제냐? 도대체 언제쯤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직 멀지 않았습니다. 네, 뭐 다시 코로나가 뭐 어디서부터 뭐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입장들인 것 같고요.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 뭐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들도 저러다가 다 죽는 거 알고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떠는 구간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제 극복을 하고 그 이상의 그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현금 창출성이 좋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 바로 카지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국내 쪽은 강원랜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GKL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롯데관광개발도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파라다이스는 지금 뭐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홀딩 잘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저항대 위에 끼고 있고요. 아래쪽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시기는 조금 껄끄러운 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길게 멀리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실 필요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는 하지 말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면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길게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행지 볼게요. 하나투어. 하나투어도 걱정들이 많으시던데, 네, 왜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종목도 잘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추세적인 부분들 그거 보면은 그냥 추세 하단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냥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4월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세선 안에서 이 추세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박스도 상단 하단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떨어졌어? 글쎄요. 네. 왜 올라갔어? 글쎄요. 이거는 그냥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떨어진 시점에서 잘 보세요.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매물대가 존재하면서 저점 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이제 즉 75,000원 아래로 하나투어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반등을 해주게 되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자, 이제 사료지도 앞에서 봤지만 여기 데드크로스 나와 있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 지지선까지 밀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뭘가 나올 때까지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올 때까지는 계속 횡보가 나갑니다. 즉 앞서서 보셨던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또는 진에어라든지 또는 뭐 고려산업 뭐 등등등 이런 사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망라해서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 기업들,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당장 뛰어나갈 만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렵죠.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고, 이제 해외여행도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실적도 같이 늘어났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주가가 가지 말래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보면서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거 조금 못 참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대응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85,000원대 이상 넘어가는 거 첫 번째 조건. 네, 두 번째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없이 나가는 것은 그냥 단기 급등 이런 정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따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일단 85,000원을 넘기거나 아니면 이평선이 근접하는 위치에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거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여행주, 위드 코로나 다 별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사료 관련한 한일사료와 고려산업, 그 다음에 식품주로는 샘표, 여행 LCC,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한 종목으로 지네어와 파라다이스, 하나투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보고 조금 더 차트를 이해하는 전략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자, 이제 일찍 끝냈으니까, 네, 부모님께 효도하러, 네,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신 분들은 효도를 받으시고요. 네, 아무튼, 네, 오늘 휴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